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1975년 척 웨프너라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는 당시 정상에 서 있던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 누구도 척 웨프너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기 결과도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승리였죠. 하지만 모두의 무시와 조롱 속의 경기를 이어나간 척 웨프너 선수는 자신을 무시한 세상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바로 넉다운된 적이 거의 없는 무하마드 알리 선수를 바닥에 눕게 만든 것입니다.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하마드 알리를 다운시킨 무명 선수의 이야기는 당시 복싱 팬들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힘든 삶을 이어오던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이자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입니다. 모두의 무시를 뒤엎고 당당히 챔피언을 넉다운시킨 그 장면은 실베스터 스텔론의 손을 거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 로키의 대본이 되었고, 영화 대본 작가뿐만 아니라 실제 영화 주인공으로서 연기를 맡은 실베스터 스텔론은 헐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배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여러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여 피트니스계에서도 그리고 복싱계에서도 명예로운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194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의 어머니가 출산을 할 때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 겸자를 사용해 아기의 머리를 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했고, 성공적으로 출산은 마쳤지만 당시 도구 사용 미숙으로 인해 갓난 아기였던 실베스터 스텔론의 얼굴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로 인해 그의 얼굴 한 부분에는 영구적인 마비 증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실베스터 스텔론의 부드러우면서도 터프한 이미지에서 이 마비는 걸림돌이 아닌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 마비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늘 놀림을 받곤 했죠. 그 외에도 많은 질병과 또래 아이들의 괴롭힘, 그리고 가정학대가 잦았던 아버지의 거친 훈육으로 인해 실베스터 스텔론은 어려운 성장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도 실베스터 스텔론은 밝은 미래를 가진 아이는 아니었고, 오히려 10번 넘게 학교를 옮겨 다닌 문제아 학생이었죠. 한편 어릴 적부터 실베스터 스텔론에게는 유일한 위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웅들이 나오는 만화책이었습니다. 만화 속 상상에 너무 빠진 나머지 영웅 복장을 하고 지붕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성장기에 실베스터 스텔론은 헤라클레스 영화에 빠졌고, 그때부터 동네에서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셈이죠. 유년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실베스터 스텔론은 분명 마르고 빈약한 아이였지만 어릴 적 영웅놀이를 통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인지 청소년기 실베스터 스텔론은 또래 아이에 비해 근육질의 몸을 가졌습니다. 자연히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하게 되었고 보디빌딩을 취미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죠. 잠시 실베스터 스텔론의 보디빌딩 이야기를 하자면, 훗날 실베스터 스텔론이 헐리우드에 진출했을 때 이 보디빌딩이라는 공통점으로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했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도 가까워졌고, 올림피아 우승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보디빌더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보디빌딩 선수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람보2, 로키4에서 보여준 전성기 실베스터 스텔론의 몸을 보면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실베스터 스텔론은 보디빌딩계에서 작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였고, 훗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자신의 이름을 딴 피트니스 최대 행사 아놀드 클래식에서 피트니스계에서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수여하는 상을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느덧 실베스터 스텔론은 어린 시절과 달리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즐기기 시작했고, 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운동과 연기는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있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0살 중반까지 뚜렷한 진로가 없었던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함께 살던 강아지를 몇만 원어치 돈에 팔아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시기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버스 터미널에서 노숙을 하며 살기도 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베스터 스텔론은 훗날 성공한 뒤 강아지를 팔았던 새 주인을 찾아가서 몇 천만 원어치의 거액의 금액을 주고 본인의 강아지를 다시 데려왔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절의 실베스터 스텔론은 한 스포츠 드라마에서 엑스트라 역을 맡아 처음으로 화면에 출연했지만 영화배우로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틀 내내 촬영하고 돈은 2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했다고 합니다. 20살 후반 즈음까지 실베스터 스텔론은 가끔씩 연기를 하며 동물원 청소부, 극장 좌석 안내원 등 여러 부업을 했고 식당 웨이터로 일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얹혀 살았죠. 그리고 1972년에는 영화 대부의 배역 오디션에 떨어지면서 진지하게 연기를 그만둘지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실베스터 스텔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연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오디션을 다니고 도서관을 다니며 글쓰기 공부를 했습니다. 노력을 거듭한 끝에 시간이 지나 실베스터 스텔론은 No Place to Hide 라는 독립영화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출연하는 수많은 영화 중에는 제법 큰 작품들이나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9의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바로 그날이 다가오죠.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복싱 경기 날이었습니다. 그날 실베스터 스텔론은 경기를 직접 참관했죠. 모든 관중들은 무하마드 알리의 화려한 스텝이나 속도, 파워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실베스터 스텔론만큼은 감동 포인트가 달랐죠. 그 포인트는 바로 모두가 눈 달린 샌드백이라고 비웃던 척 웨프너 선수가 세계 최고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를 쓰러뜨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실베스터 스텔론의 머리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달려온 그는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시간 만에 하나의 대본이 완성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 로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뜬금없지만 아주 잠깐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경기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경기 초반 항상 그러하듯 링을 누비며 거리를 재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 선수, 약이 올랐는지 척 웨프너 선수 무하마드 알리 선수의 뒤통수까지 가격하고 무하마드 알리 선수는 에이 후두부 때리면 안 되지 라며 경고를 하는데요. 또 규칙을 위반하는 뒤통수 가격이 이어지자 두 선수 싸움이 일어납니다. 경기 재개되고 무하마드 알리는 서서히 몸이 풀리면서 빠른 속도의 카운터 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자신만의 멋진 풋워크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관중들은 떠나갈 듯이 열광했죠. 하지만 9라운드에 그런 무하마드 알리가 넉다운 된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일생의 커리어에서 경험한 단 4번의 넉다운 중 한 번이었는데요. 경기장은 순식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훗날 이 넉다운 당시 척 웨프너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 선수의 발을 밟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넉다운의 진위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했죠. 경기 후반이 되면서 척 웨프너 선수는 체력이 바닥났고 무하마드 알리 선수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웨프너 선수는 수차례 콤보 정타를 허용했고 마지막 라운드인 15라운드에서 다운당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영감을 줬던 두 선수의 이 경기는 영화에서도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실베스터 스텔론이 탄생시킨 영화 로키는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언더독 선수의 초점이 맞추어 있긴 하지만 실제 경기와 주인공이 챔피언을 다운시키고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훗날 실베스터 스텔론이 웨프너 선수로부터 영화 속 로키 캐릭터에 대한 영감을 받은 점을 부인하고 로키 마르시아노 선수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척 웨프너 선수가 실베스터 스텔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로키를 보시면 이탈리아 시장 거리를 달리며 로드웍을 하고 있는 로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로키에게 한 할아버지가 힘을 내라며 오렌지를 던져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영화의 한 씬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영화 로키의 촬영팀은 카메라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크기가 작은 스테디캠을 이용하여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캠의 크기가 너무 작아 당시 시장 사람들은 스텔론이 영화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영화 속 할아버지는 실제로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이었고 젊은 복서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기특하여 응원차 오렌지를 던져준 것이었죠. 야, 참 훈훈합니다. 어쨌든 그 유명한 영화 로키의 대본을 쓴 후 실베스터 스텔론은 대본을 팔기 위해 여러 스튜디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영화감독 어윈 윙클러와 로버트 차토프는 이 대본에 관심을 보이죠. 그들은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한국 돈으로 약 40억을 제안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던 실베스터 스텔론에게는 엄청난 성공 기회였죠. 하지만 스텔론은 이를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제안 속에 자신이 아닌 다른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와 버트 레이놀즈를 배우로 출연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건 나의 이야기이고 나만 연기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고, 결국 양측은 영화 예산을 줄여 실베스터 스텔론을 출연시키기로 합의합니다. 로키 영화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부터 실베스터 스텔론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근육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한편 실베스터 스텔론은 복싱 스포츠가 성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2018년에는 복싱계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의 인지도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 있었는데요.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미 100년도 지난 1913년 세계 최초 흑인 헤비급 챔피언이자 무하마드 알리 선수의 우상 잭 존슨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법원 판결을 받은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그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잭 존슨의 억울한 죄를 사면해주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전에 차도르 채널에서 다루었던 전 WBC 챔피언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도 있었고, 헤비급 레전드 레녹스 루이스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주인공 실베스터 스텔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베스터 스텔론은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인물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격투기 스포츠가 운명을 바꾸어준 인물, 안면 신경마비로 태어나 힘겨운 성장기, 가난한 배우 시절을 거쳐 헐리우드를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인물, 실베스터 스텔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우리 격투기 스포츠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